안녕하세요. 바리스타 허태욱입니다. 네, 오늘은 챕터 13, 커피 향미 평가와 커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향미 평가라는 것은 이 커피의 향과 맛을 평가를 한다는 얘기고요. 커핑이라는 것은 커핑이라는 것은 이제 컵에 담겨 있는 이제 원두와 커피를 이제 추출을 하면서 이 컵에 점수를 매기는 작업입니다. 커피의 향미 평가. 네. 커피 플레이버의 의미. 커피를 마실 때 느낄 수 있는 커피의 향기와 맛의 복합적인 느낌을 플레이버라고 한다. 플레이버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 플레이버의 관능 평가 단계. 커피 플레이버에 대한 관능 평가는 후각, 미각, 촉각의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 플레이버를 이제 관능 평가를 하실 때는 먼저 향을 먼저 맡아보고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입 안에서 느껴지는 촉각을 느껴보시면 됩니다. 네, 향기, 아로마, 가스 기체 상태로 방출되는 천연 화합물을 얘기를 하고요. 추출 시 증기로 방출됨, 후각 작용에 의해 인식되며 후각 세포에 의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향기, 아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반복적인 연습과 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피의 센서리 커핑을 제대로 하시고 싶으시면은 아로마 키트를 이용을 해서 커피 향미를 많이 맡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맛, 테이스트, 혀의 미래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수용성의 무기, 유기 성분, 미각 작용에 의해 인식되며 단맛과 짠맛, 쓴맛, 신맛 등이 기본 맛에 해당하며 기본 맛이 상호 조정을 통해 넓어질 수 있음. 네, 바디. 기화되지 않고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물과 비교해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상대적인 감촉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커피를 마셨을 때 이제 바디감이라는 것은 혀와 입 천장 사이에서 커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무게감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후각의 의의. 커피는 각기 독특한 향기 특성을 지니며 특정한 맛과 결합하여 다른 커피와 구별되는 특유의 플레이버를 형성을 합니다. 후각은 이러한 특정 커피를 다른 커피와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1차적 감각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 감각 수단이라는 것은 커피를 먼저 마시기 전에 향을 먼저 맡아보면서 이 커피가 어떤 거다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생성 원인에 따른 분류, 효소작용, 엔자이메틱, 종류는 플라워리, 프루티, 허비, 갈변 반응은 슈가 브라우닝, 너티, 캐러멜리, 초콜릿, 건류 반응은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터베니, 스파이시, 카보니 이렇게 있습니다. 효소작용이라는 것은 커피가 이제 자라면서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향인데요. 만약에 이 커피가 커피나무가 자랄 때 그 주변에 무슨 과일, 야채 밭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땅의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생두를 먹었을 때, 원두를 먹었을 때 이제 과일 향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갈변 반응이라는 것은 슈가 브라우닝, 갈변 반응, 로스팅 시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갈변 반응은 1차 크랙 전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1차 크랙 전후에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크랙이라는 것은 커피콩을 이제 로스팅을 하면서 볶을 때 그 안에 이제 열을 발산을 할 때 이제 커피콩이 터지는 소리를 크랙이라고 하는데 갈변 반응은 1차 크랙 전후에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류 반응, 터페니, 스파이시, 카보니 같은 경우는 2차 크랙 전후에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로마 휠을 제가 사진으로 놔두는데요. 여기 원에서 오른쪽 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보시면은 엔자이매틱, 슈가 브라우닝,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효소 반응입니다. 커피콩이 자라면서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향이고요. 그 다음에 슈가 브라우닝은 로스팅 1차 크랙 전후,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은 로스팅 2차 크랙 전후에 형성이 되는 향입니다. 용어 정리, 효소작용.
커피가 유기물로 살아있을 때 내부에서 일어나는 효소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향을 얘기를 합니다. 갈변 반응, 로스팅 과정 중 생기는 당 성분의 갈변 현상으로 생성되는 향을 말함. 건류 반응, 건열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로스팅 시 생두 내에 유기물이 타거나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향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향을 맡는 단계에 따른 분류, 프레그런스, 분쇄된 커피 입자에서 나는 향기, 분쇄된 커피 향기를 드라이 아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나는 향기는 플라워, 꽃향인데요. 프레그런스 같은 경우는 커피 원두를 그라인딩한 원두를 이제 코로 이제 들이마셨을 때 느껴지는 향을 프레그런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로마, 추출 커피의 표면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기, 물에 적신 커피 표면에서 나는 향기, 컵 아로마. 주로 나는 향기는 프루티, 허벌, 너트라이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로마 같은 경우는 원두를 그라인딩해서 갈아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물과 커피를 접촉을 시키죠. 그때 느껴지는 향을 아로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즈, 마실 때 느껴지는 향기. 주로 나는 향기는 캔디와 시럽. 노즈는 커피를 내가 실질적으로 마셨을 때 느껴지는 향기이고요. 그 다음 애프터 테이스트, 마시고 난 다음에 입 뒤쪽에 느껴지는 향기. 주로 나는 향기는 스파이시 터페니입니다. 그래서 애프터 테이스트는 커피를 마시고 나서 목 넘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혀 뒤쪽에서 느껴지는 향을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커피는 각기 다른 특유의 향기 특질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커피의 향기를 총칭하여 부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는 향기를 이제 부케라고 얘기를 하고요. 향기의 강도. 커피 향기의 강도는 향을 이루는 유기화합물의 풍부함과 세기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리치는 풍부하면서도 강한 향기. 커피의 향기가 정말 풍부하고 강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느껴졌을 때는 이제 리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풀, 풍부하지만 강도가 약한 향기. 라운디드는 풍부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향기. 플랫은 향기가 없을 때를 플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에 느껴지는 강도에 따라서 리치, 풀, 라운디드, 플랫 이렇게 4개 단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느껴지는 맛. 커피를 마실 때 느껴지는 기본적인 맛 또는 커피를 감별하기 위한 기본적인 맛. 미각은 신맛과 단맛, 짠맛이다. 쓴맛은 로스팅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하게 진행된 경우 커피에 나타나는 맛으로 다른 3가지 맛의 강도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저희 커피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 아니고서는 에스프레소를 드시는 분들이 크게 많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강생분들과 저도 이제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은 무슨 맛이 나냐 그러면은 보통 다 쓴맛이 난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에스프레소 안에는 쓴맛만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커피가 추출될 때 신맛, 단맛, 쓴맛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초반 10ml, 중반 10ml, 후반 10ml를 따로따로 마셔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입 안에서 신맛이 이제 표정이 찡그러질 정도로 입 안에서 신맛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중간 걸 마시면은 입 안쪽에서 단맛 성분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후반 10ml는 뒤쪽에 혀 중간 부분에 짠맛과 쓴맛 부분이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내릴 때 이제 좀 다양한 각도로 초반에 끊는 거, 중반에 끊는 거, 후반에 끊는 거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해서 정말 커피 맛이 형성이 될 때 신맛, 단맛, 쓴맛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구나.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의 특징 비교. 신맛.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용액의 특징적인 맛. 혀의 뒤쪽 측면에 있는 엽상유두와 용상유두에서 감지됨. 단맛은 당, 알코올, 라이콜과 일부 산 용액의 특징적인 맛. 혀의 앞쪽 용상유두에서 감지됨. 쓴맛은 카페인, 퀸산, 알칼로이드, 용액의 특징적인 맛. 혀 뒤쪽의 유각, 유두에서 감지됨. 짠맛은 염소, 브롬, 요소, 질산염, 황산염, 용액의 특징적인 맛. 혀 앞쪽의 용상유두와
옆상 유두에서 넓게 감지가 됨. 네, 그래서 혀의 구조와 맛, 수용체에 대해서 한번 사진을 놔뒀는데요. 네, 커피를 마실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마셔보고 진짜 혀에 온갖 신경을 집중해서 어느 쪽에서 맛이 느껴지는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혀를 보시면은 혀 이제 양쪽 끝에 뒤쪽 부분에서 신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초반 에스프레소 10ml를 딱 뽑아서 마셨을 때 혀 이제 옆쪽 뒷부분에서 신맛이 확 올라오면서 표정이 찡그러질 정도로 그렇게 신맛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에스프레소, 중반 10ml 에스프레소를 먹으면은 혀 앞쪽 부분에서 단맛 성분이 느껴집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달달한 초콜릿 같은 그런 맛은 아니고 이제 단맛 부분에서 이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후반 10ml 마시게 되면은 혀의 중간 부분과 뒤쪽 넘길 때 쓴맛 성분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네, 온도에 따른 커피 맛의 변화. 신맛은 온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비해 단맛과 짠맛은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맛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단맛과 짠맛은 온도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강해짐. 그래서 커피를 뽑을 때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온도로 뽑아내기 때문에 단맛과 짠맛이 잘 느껴지진 않고 신맛 아니면 쓴맛 그렇게 좀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촉각, 마우스필이라고 하는데요. 촉각의 의미는 촉각은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서 또는 섭취한 후 입안에서 물리적으로 느끼는 촉감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촉감으로 느끼는 맛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매운맛, 아픔을 느끼는 피부 감각인 통각으로 느껴지는 맛이죠. 그래서 저희 매운 거 먹으면 혀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피부 감각인 통각으로 느껴지는 맛이고요. 바디감이라는 것은 입안에서 느껴지는 중량감이나 밀도감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떫은 맛은 피부나 점막을 압박하거나 당기는 자극을 가했을 때 피부나 점막면에 작용하는 압력 차이로 생기는 압각에 의해 느껴지는 맛입니다. 그다음 바디. 입안에 있는 말초신경은 고형 성분의 양에 따라 커피의 점도를 감지하며 지방 함량에 따라 미끈함을 감지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를 집합적으로 바디라 합니다. 바디의 강도는 지방 함량에 따라 버터리, 크리미, 스무스, 워터리로 표시하며 고형 성분의 양에 따라 틱, 헤비, 라이트, 틴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셨을 때 입안에서 묵직하게 여운이 있고 뭔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바디감이 묵직한 커피이고요. 마셨을 때 되게 가볍게 넘어가고 입안에 뭔가 혀와 입 천장 사이에 뭔가 느껴지는 게 별로 없다. 가볍다. 그렇게 느껴졌을 때는 바디감이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커핑의 의미와 목적. 커피 커핑의 의미. 커피의 커핑은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하여 커피 샘플의 맛과 향의 특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는 컵에 그라인딩된 원두를 담고 물을 부어 맛과 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커핑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커퍼라고 하는데, 커핑은 분쇄된 커피의 향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향기의 종류와 강도, 신맛, 바디, 밸런스, 애프터 테이스트, 결점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의 커핑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원두를 분쇄한 후부터 바로 커피의 향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커피와 물을 접촉을 시키면서 느껴지는 향,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셨을 때 신맛, 바디감, 전체적인 밸런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이제 커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커핑을 하는 목적은 생두와 원두의 품질을 평가해 커피의 등급을 정하고 선호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이렇게 놔뒀는데요. 커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커핑컵을 4개나 5개 정도를 사용을 하고요. 지금 여기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커피 분쇄된 원두에 이제 물을 부으면서 이제 그 다음 향을 맡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붓기 전에는 이 그라인딩된 원두의 향을 먼저
코를 대면서 맡으면서 프레그런스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물과 원두를 접촉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남성분이 코를 가까이 대면서 이 컵에서 느껴지는 향미를 한번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커핑의 방법, 샘플 준비. 로스팅은 커핑 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적어도 8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야 한다. 로스팅 정도는 라이트에서 라이트 미디엄 사이가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샘플 분쇄. 커핑 시작 전 15분 전에 분쇄를 합니다. 15분 전에 분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미리 분쇄를 해 놓으면은 거기서 맛과 향이 금방 더 달아나기 때문에 커핑을 하기 전 15분 전에는 분쇄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분쇄는 홀빈 상태에서 무게를 측정하며 입자, 크기, 굵기는 US 기준 메쉬 20을 70에서 75% 통과할 정도의 크기로 해줍니다. 커핑할 때 커피의 추출 수율은 18에서 22%가 되도록 가늘게 분쇄를 하고 분쇄한 후 향이 손실되지 않도록 컵에 뚜껑을 씌워둡니다. 그래서 커피 추출 수율은 이제 18에서 22%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챕터에서 아마 다다음 챕터에서 한번 배워볼 건데 커피가 추출될 때는 이제 정상 추출이 있고 과소 추출, 과다 추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에서 22%포인트에 들어왔을 때 커피 추출 수율이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신맛, 단맛, 쓴맛의 밸런스가 좋게끔 커피가 추출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물과 커피의 비율. 커핑 시 물과 커피의 적정 비율은 물 150ml에 150ml당 커피 원두 8.25g을 넣고 가용 성분의 농도가 1.1에서 1.3%가 되도록 하며 샘플당 5컵을 준비를 합니다. 물과 커피의 양은 동일 비율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며 커핑 시 사용되는 물 온도는 93도, 90에서 96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과 커피의 원두 비율을 물 150ml에 원두 8.25g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물이 만약에 100ml가 되면은 원두의 양은 5.5g, 물이 200ml가 되면은 원두 양은 11g. 이렇게 그 정해진 물과 원두의 비율을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샘플 평가, SCAA 커핑 방법. 커피 향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프레그런스의 속성과 광도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먼저 원두를 갈아가지고 간 상태에서 먼저 프레그런스를 먼저 강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된 물에 커피를 고르게 붓고 이때 물에 적셔진 아로마 향기를 맡습니다. 물과 원두를 이제 적셔주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아로마 향기를 맡고요. 그 다음에 4분간 물과 원두를 침지를 시켜 주신 다음에 침지 후 커피층을 이제 스푼을 이용해서 깨주고 코를 대고 커피층 아래의 향기를 맡는다. 그래서 브레이킹 아로마 평가라고 하고요. 이때 사용한 커핑 스푼은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진행을 합니다. 스푼으로 커피층을 걷어 제거하고 커피를 시음한다. 추출된 커피를 강하게 흡입하면 액체 커피가 증기로 변하면서 코의 후각 세포를 자극하여 잘 인식할 수 있으며 입안의 모든 부위에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액의 온도가 70도 정도가 되면 플레이버와 애프터 테이스트를 평가하고 조금 더 식어 70도 이하가 되었을 때 신맛, 바디, 밸런스를 평가를 합니다. 커피액이 37도 이하가 되면 단맛, 균일성, 클린컵, 오버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가 너무나 뜨거운 상태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맛을 느끼시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커피가 식었을 때, 조금 더 식었을 때 그렇게 신맛, 바디감, 균일성,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의 항목들을 수차례 반복해서 평가한 후 기록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CA 평가, 샘플 평가 커핑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커피 향미 평가와 커핑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은 커핑 볼과 커핑 스푼을 이용해 가지고
나도 집에서 한번 커핑을 한번 해보면은 정말 좋은 경험이고, 아, 정말 이렇게 다양한 향이 나는구나. 그리고 온도가 식었을 때 정말 입안에서 느껴지는 향 자체가 맛이 정말 다르구나. 한번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는 한번 기회가 되면은 커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